할만해요. 오케이. 문장 왔어? 222번 어려웠어? 225번에 이거를 했어요. 225번을 모르겠어? 222번. 그죠? 이거 모르겠어. 아니 진짜 감기 환자들이 많아. 얘들아. 조심해야 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자, 일단 가우스 기호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식에 이렇게 대괄호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 수학자 가우스 이름을 따서.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x 뭐 예를 들어서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x는 n이 나오는 거예요. 가우스의 정의는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뜻입니다. 가우스 x의 뜻은 x보다 크지 않은 가우스 x를 했을 때 저 기호를 씌우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답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절대값 x란 정의가 뭐죠, 여러분? 절대값 x 정의 기억나요? 모르죠? 0부터 그 x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였어요. 가우스 x도 얘처럼 저게 나오면 이러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2면 2라고 쓰듯이 가우스 안에 마이너스 2.5가 들어가면 그에 해당하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2.5는 가우스 기호를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수직선에서 알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5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잖아요.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누구예요? 얘예요. 얘가 나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근데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기 비교하는 말이 작다, 같다, 크다 있잖아요.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작거나 같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는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찾을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 수직선에서 떠올려보세요. 얘가 어디쯤 있을 텐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구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가우스 x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2 더하기 0.1 하면 누가 나올까요? 2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 3 더하기 0.7 누구 나와요? 가영아? 그렇지. 이해됐어요? 당연히 이제 요것도 당연한 건데, 그죠? 얘 의미가 요거니까. 2.1이라고 하면 2 이상 3 미만이니까 이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설명해 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2.5가 2 이상 3 미만이잖아? 그러면 가우스 2.5는 누가 나오는 거야? 요러한 부등식에서 얘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고 쓴다 하면 무조건 가우스 x는 얘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내용을 그냥 식으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우스를 n 플러스 어떤 소수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지켜준다면 n 플러스 알파일 때 무조건 누가 나와요?
n 나와. 자, 보여드릴게요. 알파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외워요? 0 이상 1 미만이어야 돼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2 플러스 0점을 아까 했죠? 얘 없어지고 뭐 나와요? 2 나와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0점. 얘 없어지고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5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와요? 가영아, 마이너스 4 나오죠. 저걸로 봐도 그렇긴 하죠, 그쵸? 저렇게 이제 그 부등식으로 세우면 내가 일부러 넌 헷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소수점이 잘리는 것 같으니까 얘를 지우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아, 다들 속아 넘어가진 않았어요? 여기가 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얘 소수점 지우고 싶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되잖아. 왜? 그렇게 소수점이 없어지려면 그 소수점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어야지. 그래야지 얘가 그 중에 얘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게 돼. 벌써 이해하고 있어. 훌륭해. 나 진짜로 보여줄게.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0.5잖아. 선생님이 여기가 뭐여야 된다고? 0 이상 1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없어지고. 그래서 n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n은 정수니까. n은 정수야. 근데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야. 그러면 가우스 안에 들어가면 0 이상 1 미만의 소수는 지워지고 정수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어떤 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어떤 수가 누구 이상 누구 미만인지 구해도 되고, 이 가우스 안에를 정수 플러스 0 이상 1 미만의 소수로 나타내도 된다고. 이렇게 써도 결국엔 그 n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3.5를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바꾸셨나요? 그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잘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로그 할 때 나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3.5야, 얘들아. 너네 알고 있니? 마이너스 3.5는 왼쪽으로 3칸, 왼쪽으로 0.5칸을 더 가야 돼. 얘가 이 0.5가 플러스가 아니었어.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그럼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0.5 하니까 플러스 0.5가 되는 거지. 알겠어? 어떤 소수가 정수 플러스 0 이상 1 미만의 소수로 만들고 싶으면 플러스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끼리 먼저 계산해주고, 얘는 플러스 1이랑 계산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4가 바로 나오지. 이런 게 이제 가우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봐야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얘가 누군지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계산들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알겠는데요 하면 저걸 하겠지만, 이런 계산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얘들아. 알아도. 알겠지? 특히 문자 나오고 이럴 때는 이 계산이 좀 필요해. 이 소수 부분이 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5처럼 음수일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서 플러스 1과 계산을 해줌으로써 0 이상 1 미만의 소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죠?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어쨌든 이게 가우스입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간단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9번 1번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 가우스 x 플러스 32는 저 내용은 나올 때 또 한 번 얘기할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는 거는. 자, 여러분 얘는 가우스 x 자체를 그냥 한번 미주수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우스 x가 4 또는 가우스 x가 8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는 항상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일 때 걔가 누구 나오는지만 계속 구했잖아.
이제는 가우스 x가 4일 때 x의 범위를 찾아보자. 자, 저렇게 나오려면 범위가 4 이상 5 미만. 가우스 x가 들어간 방정식의 해는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야. 가우스 자체가 부등식에서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x가 누구 이상? 8 이상 9 미만. 그래서 해가 부등식으로 나와. 부등식으로 푼 것도 아닌데. 그치? 왜? 가우스 x는 그 해당 범위에 있는 모든 x값이 다 정수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저렇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죠.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자, 얘는요 1번처럼 얘가 가우스 x 전체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1번처럼 풀 수는 없어요. 자, 단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가우스는 얘들아 생각해봐. 어떻게 끊기니? 정수 단위로 끊길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n 이상 n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나만큼 차이 나는 정수 사이에 들어갈 때 가우스 x가 n이 나오니까 1만큼 차이 나는 정수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1 초과. 일단 이상은 없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초과 2 미만. 예를 들면 1.5 이런 애들. 그치? 자, 요럴 때 가우스 x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야죠. 1.5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누구야? 1이잖아.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1.5 이하의 최대의 정수 1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러한 범위 때 가우스 x는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야 돼? 4는 0이고 그러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구한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 그치? 해가 없어. 두 번째 2 이상 3 미만일 때 가우스 x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이 범위에서라면. 그쵸? 예를 들어 x가 2.5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2.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범위라면 가우스 x는 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곰곰이 생각해봐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안에 막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야지. 그럼 x제곱은 뭐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루트 5. 얘가 2. 얼마잖아요. 루트 4보다 크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다 없어요. 끝입니다. 자, 넘어가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제가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치? 네? 첫날에. 지난 시간 말고 그 전날이라던가 뭐 2차 방정식 들어갈 때 처음 기억하고 있는 애들. 뭐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 왜 너 혼자 기억 못하고 와? 진짜 했어? 저는 엄청 처음에 맞아. 했잖아. 이런 거랑 크다.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찌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지금 다 안다는데 억울해. 자, 여러분 그래 공식 해보세요. 뭐 나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요 우리가 사실 판별식 d라고 하거든요. 얘에 따라서 그냥 개수가 결정이 돼가지고 자,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제 말이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만큼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을 하나를 가져요. 근데 사실은 하나를 가진다는 게 중복되어 같은 근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근의 개수로 따지면 두 개 하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i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사실 실수 범위에서는 얘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허수를 배웠으니까 허수 범위까지 이제 근을 확대한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성분을 가지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는 거지만, 그쵸? 그래서 우리 중3 때는 이럴 때 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해가 없다.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i가 들어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합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113페이지 보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을 갖잖아. 그러면 중근을 가진 조건이랑 똑같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요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얘를 개수를 1로 만들어 준 다음에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도 했었죠. 그쵸?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지금은 이제 요거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5쪽을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222번이랑 225번에 질문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 보자. 222번에 몇 번이 질문일까요?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3이 나와가지고 창의적이네. 혹시 모르니까 진짜 해볼까? 자, 그러면 얘가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짝수근의 공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B'이라고 해보고 4분의 1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A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3 안 나오죠? 여기서 3 나왔어? 왜 그랬지? 자, 원인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225번에 2차 방정식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누가 0이면 안 되죠? x제곱의 개수인 k-1이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k는 일은 안 돼. 이렇게 써놓고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D 또 씁시다. B'은 1K죠.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같은 게 있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거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자, 없어지고요.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서 K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K라는 게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1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1에서 끊겨야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116페이지를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간절히 나가고 싶은데 간절히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나가고 싶다. 빨리 해볼게. 자, 발전 7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a 곱하기 x제곱 x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실수 k에 관계없이, 그럼 이거 사실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일 것 같은데 얘가 항상 어떤 근을 갖는데요? 중근. 자, 그러면 일단은 중근을 가진다를 해봅시다. 1차 항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짝수근을 꼭 쓰셔야 돼요. 4분의 D. 그럼 마이너스에 얘를 2로 나누니까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A. 자, B'의 제곱. 이게 B'이에요, 여러분. 얘를 2로 나눈 거. B' 제곱 마이너스 A. A는 1. 그 다음에 C.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누구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그럼 얘를 K에 대한 무슨 식? 서령아, K에 대한? 그렇죠.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K 제곱 있는 애들, K 1차항 있는 애들, 상수항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뭐뭐는, 그러면 얘는 0, 얘는 0, 얘는 0이어서 K가 0일 수는 없어요. 항상 K는
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떤 수가 들어가도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x에 대한 2차식. 재미없어요? 어때 얘들아? 이렇게 흥미롭진 않죠, 뭐, 그죠?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얘네들이 방정식이었다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지.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또 0에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 계속 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아, 내가 여기 나갈까봐 너네가 표정이 안 좋았구나.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지금도 많이 나가면 좋지, 얘들아. 너희들의 욕심을 과감히 드러내봐. 지금도 많이 나가면 좋지, 뭐. 사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얘네들이 분수분해가 어떻게 돼 있겠니? 이렇게 되어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실제로는 x제곱 마이너스, 자 이걸 선생님이 전개를 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얘들아 센세이션한 하나의 공식이 나올 거야. 너네 이미 아마 알고 있는 공식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얘들아 좌변과 우변을 정리했을 때 좌변이랑 어때요? 같아야지. 같아야지. 그래서 a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b랑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지. 써볼게. 자, a는 2차 방정식이어야 돼서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눠볼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관계가 생기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실제로 2차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합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바로.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니까 또 얘는 c다 해놓고 a로 나눠주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니까 a로 나눠주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얘 부분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맞아? 자, 은영아, 알파 베타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아도 두 분의 합과 곱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거 또 언제 줬냐면 너무 신기하지, 얘들아? 자, 근데 이거 또 언제 줬냐면 너네들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알고 있잖아?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두 근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돼. 또 봐봐. 인수분해 되나?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두 근의 합과 곱은 알 수 있어.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어?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두 근의 합이랑 곱만 알면 되거든. 알파 베타가 정확히 누군지까지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거야 이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는 두 분의 차는 그닥 뭐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119페이지를 다 설명했어요, 사실 1번, 2번을 한 번에 설명했어요. 자, 외워주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만, 개수만 보면 알 수 있어. 자, 두 분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야.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야.
부가 개수의 관계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밑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할 수 있겠느냐? 있다. 왜?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고 이걸 풀면 얘기 때문에 우리는 두근의 합과 곱만 알아도 뭘 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알겠니? 정리한다. 두 번째 있는 식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야 내가. 그 밑에 있는 식은. 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두 분의 곱은 0이기 때문에 두 근이 진짜 얼마인지 몰라도 두 분의 합과 곱만 알면 방정식을 제작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12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 이제 위에 했던 내용들이라 뭐 굳이 조금 자꾸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얘들아 그 위에 3번 내용은 좀 한번 보도록 할게. 3번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예제를 보면 알 수 있어. 예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복소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근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했던 거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동안? 는 0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지. 얘를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해.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B'은 1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뭘 잘못한 거 아니야?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맞아. 복소수의 범위면 i가 있는 게 좋은데 없네. 뭐 어쩔 수 없어. 하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런 근을 가져?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않냐? 는 0은 원래 없었는데 가정하고 푼 거니까 다시는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는 0이라고 가정하고 근의 공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 그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는 0만 없다 뿐이지, 그치? 자 그럼 만약에 복소수의 범위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 이라고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 요걸 인수분해 해보자. 자 일단은 얘가 0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근의 공식을 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해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켤레근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근데 켤레근 얘기는 얘들아 너네 중학교 때도 한번 들어봤을걸? 켤레근 얘기는 아마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거야. 나 뒤에 예제는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a, b, c 개수가 모두 유리수야. 이때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 되게 중요해. 이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n이야. 무리수를 갖네? 그럼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 p 마이너스 q 루트 n. 꼴이었어야만 했었어. 그치? 기억나지 않니? 여기도 보면 항상 p 플러스 마이너스 q 루트 n 꼴로 나오잖아. 그치? 이 루트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만 반대잖아. 나머지는 똑같고. 이걸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야. 한쌍처럼.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거.
근데 얘들아 이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안다? 얘들아 두 수 더해봐. 뭐 나와? 두 수 더하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해봐. 뭐 나와? 2p 나오지. 이거 유리수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지. 이것도 유리수잖아.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유리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혈내근의 관계여야 되는 거야. 아까 ABC는 다 유리수라고 했잖아. 자, 또 하나. 두 근의 곱. 누구야? 곱 빼보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곱하기 뭐야? 이렇게 나올라나? 그치 얘들아? 어쨌든 뭐야? 유리수야. 왜냐면 여기서 PQ에는 다 유리수거든. 유리수. 어떻게 생겼든 유리수야. 그렇잖아 얘들아. 너네 똑같이 합차 공식하면 유리수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얘들아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효주야 뭐분의 뭐였어? A분의 C였어. 두 분의 곱은 A분의 C,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맞지? 자 그런데 큰일 났다. 자 A분의 C였어. 자 얘가 유리수여야 돼. 그러니까 AC가 유리수지. 하연아. AC가 유리수지. 자 다시 한번. 자 두 근의 곱이 이거 합차 공식한 거니까 유리수 나오잖아.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도 A분의 C잖아. 근데 얘도 뭐야? 유리수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유리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유리수여야 되고 그래서 혈내 근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계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두 근의 합과 곱도 모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서연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서령아? 그렇지. 유리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분의 합과 곱이 모두 유리수여야 되기 때문에 근의 형태가 혈내근, 즉 루트 앞에 부호만 반대인 친구들이 되어야 더했을 때도 루트 없어지고 곱했을 때도 루트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겠다고 해서 계속 머릿속을 심리적으로 막고 계시면 안 되고 듣긴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모르겠어 안 들을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A, B, C가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실수. 그러면 얘의 두 근은 두 근 중에 한 근이 만약 P 플러스 QI 꼴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누구여야겠어? 마이너스 QI 꼴. 이것도 한 쌍 혈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분의 B는 실수니까 얘네들도 더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도록 혈내근 형태여야 돼요. 또 하나 곱해서도 A분의 C라는 실수를 얻어야 돼. 더해서도 실수, 곱해서도 실수이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꼴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일단 121쪽까지만